저희 그 신큐온의 네. 독서 모임, 신큐온의 사례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 저는 신큐한 사례 공유해 주실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댓글도 너무 좋고, 그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배남주 님이라는 분의 사례인데, 이분이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과학 수업 및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 중에 있으시고, 8살 아이를 둔 45세 어머니세요. 이분이 현재는 신큐는 하고 있지 않으세요? 잠시 휴직 기간, 휴가 기간을 갖고 계신데, 신큐원 5, 6, 7기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지금 이제 활동은 안 하시지만, 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이것도 공유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허락을 받고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신큐원 활동을 한 덕분에 지금도 여전히 마음 챙김과 달리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시대요. 저희가 그 마음 챙김이라는 도서 읽었었잖아요. 그리고 달리기는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움직임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해오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큐원을 참여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소식 전화로 잠깐 들렀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글 제목이 뭐냐면 2021년 상반기를 돌아보며예요. 그러니까 벌써 7월이더라고요. 2021년도. 그러니까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만 진짜 훅 지나가요. 네. 그 배남준 님에게는 크게 3가지 키워드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마음 챙김, 두 번째는 달리기, 세 번째는 초보 학부모. 그러니까 아까 8살 아이를 뒀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되게 글을 좀 많이 길게 남겨주셔가지고 조금 요약을 해서 마음 챙김과 달리기 이 2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마음 챙김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게 내면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내면에 나를 성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뭐 감정이라든지 나의 옛날에 뭐 그런 뭐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건데 마음 챙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모닝 글쓰기를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모닝 글쓰기를 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나 봐요. 거기서 만나신 분들하고 이 모닝 글쓰기를 하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이제 신큐원 독서 모임을 하면서 마음 챙김이라는 책을 읽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모닝 글쓰기에 대한 의지가 뿜뿜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기 시작했는데 매일 3페이지를 쓰신다고 합니다. 어우, 적지 않은 분이에요. 예. 대략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닝 글쓰기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모글을 한다. 목을 귀여운데요? 모글. 네. 그래서 마음 챙김 노트를 매일매일 쓰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총 6권의 노트를 쓰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7번째 노트를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대단히 많이 쓰시네요. 네. 그리고 엄청 꾸준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빼고는 거르지 않고 쓰신다고 해요. 물론 쓰기 싫은 날도 있고 참고 쓰는 날도 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런 감정도 줄어들고 굉장히 도움이 탁월하게 많이 됐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셨네요.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쓰면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 많은데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주셨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짜증나는 감정과 화가 많은 인간이었나 싶다. 자기 반성도 제대로 되셨네요.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도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많았나 싶다. 그리고 예전에 그 불편했던 감정들을 어느 순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은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시간 반 동안 쓰실 때 있잖아요. 이게 감정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이게 글쓰기가 감정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럴 때 좀 자기 자신이 좀 편안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쫓기는 마음도 있고, 좀 변화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은 감정이 온통 부정적인 것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잔뜩 분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뭔가 이렇게 되게 찜찜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 진지한 부분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다. 자기 비판이 많았다. 나를 향한 기대치가 높고
완벽해야 한다는 잣대가 경고했다. 자존감이 낮으셨던 거네요. 그런가. 예.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빨리 소진되고 피곤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을 향해 친절한 마음,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저는 이런 메시지가 퍼지게 되면은요, 퍼지면 퍼질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맞아, 나도 그런데 하면서 위로도 받고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시는 거고 그렇게 자존감을 조금씩 올려가면은 예.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 자신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지 궁금하고 마음 챙김 노트를 계속해서 쓰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호의적으로 또 호기심에 갖게 되기를, 이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향이 이제 자신한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내 주변으로 더 많은 곳으로 이제 영향이 또 퍼져나가기 시작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쓰기 관련된 배남준님의 사례를 읽으면서 제가 또 요즘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저희 큐레이션, 싱큐런 도서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의 중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인내의 창, 그거를 넓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건데 그 방법, 인내의 창을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성찰 연습이라는 게 나와요. 성찰 연습. 네. 근데 이 성찰 연습이 뭐냐면 일기를 쓰거나 성경의 문장이나 시를 읽고 그 메시지를 되새기거나 인생의 축복에 감사하는 목록을 작성하거나 하루의 교훈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찰 연습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일기를 써보는 것이다. 나는 이 방법이 현재 삶에서 처한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더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한 달 또는 1년 후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대단히 유익할 수 있다. 과거 일기를 읽을 때 떠오르는 통찰이나 패턴에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일기 쓰기는 발전과 성장을 추적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주님은 이 책을 안 읽으셨지만 그렇죠. 이번 기회에 참여를 안 하셨으니까요. 이 최악을 극복하는 힘, 이 방법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메시지랑도 이 저자의 그런 맥락과도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도 이렇게 글쓰기 생활을 통해서 성찰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저는 꼭 글쓰기가 아니어도 이렇게 성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전에 성찰 연습에 감사 목록 작성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감사일기 쓰기에 효과가 강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만책에서 봤었는데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만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약간 좀 변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내랑 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이제 자기 전에 물어봐요. 오늘은 무슨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서로 오늘 고마웠던 일을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이렇게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찰 연습이 솔직히 일기가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뭐 시 읽기, 그다음에 감사한 것들을 서로 교환해보기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각자 찾아가서 꼭 성찰 연습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 PD님도 그런 이제 부부 관계에서 그런 이제 대화를 시작하신 게 그런 지식, 그렇죠? 감사일기가 미치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죠. 또 실천을 해보니까 좋았던 거잖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남주님의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변화를 또 일으켜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남주님의 사례를 나눠보면은 달리기. 이 달리기를 이제 별로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긴 하셨는데 규칙적이지 않고 굉장히 뜨문뜨문 하셨는데 나는 달리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학창시절 달리기 했던 기억이 고통밖에 없어서 난 달리기는 접근하기 싫었다. 성인이 되어서 피트니스에서 러닝머신 달렸을 때도 고통스럽고 어지러웠던 기억밖에 없다. 그런데 달리기라는 영역에 발을 내딛게 되신 거죠. 게다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생각할 때도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변화,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부 계기를 자극해 준 거. 그 계기가 뭐였냐? 바로 신큐원 도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리고 움직임의 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까 앞서서 말한 그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는 작가가 글을 너무 잘 썼대요. 예. 그것도 개인의 그런 맞아요. 그쵸? 경험담 플러스 과학적 그런 연구들을 딱 종합해서 쓴 거잖아요. 사실 과학적인 그런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르가 에세이라서 예, 그 필체도 좋고 예, 공감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면서 그러셨대요. 진짜로 한번 달려볼까? 달려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이제 신큐원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예.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모인 거, 그런 것도 으쌰으쌰 하는 환경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달리기를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달리다 걷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달리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매일 달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걷기도 하고 뭐 걷다가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볼 때 꼭 달려야 된다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나가서 꾸준히 하면은 다 그게 또 도움이 이렇게 나중에 그 어떤 건강으로나 정신적인 보상으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윤피디님 그거 아십니까? 어떤? 저는 마라톤을 해요. 진짜요? 사실은 마라톤이 한 달 마라톤이라고 해서 아. 한 달에 41.19km를 뛰는 거예요. 그거 좋네요. 근데 저도 이거를 저희 그 체인지 그라운드의 김주현 팀장님 네. 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예요. 김주현 팀장님이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비슷한 맥락의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마라톤을 2주의 마라톤인가? 뭐 한 달의 마라톤인가?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2km, 3km씩 뛰거든요. 네. 그러면은 40km로 훌쩍 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 달 마라톤, 하루 마라톤은 힘들어도 한 달 마라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그냥 무작정 뛰는 것보다 좋은 것 같은 게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이제 데드라인도 있으면 좋고 근데 한 달이라는 데드라인도 있고 42km라는 예, 정량적인 목표도 맞아요. 있고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 정량적인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게 이 남주님도 그 삼성 헬스 있잖아요. 네. 그 앱을 통해서 이 누적거리 그거를 이제 계속 그 체크를 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 알람이 왔는데 축하 팝업인데 봤더니 42.195km를 뛰었다고. 그 거리를 채웠다는 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또 굉장히 감개무량했다. 요즘 앱들 장사 잘해요.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누적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라는 거를 딱 그 신호를 접하면서 흠칫 또 놀라고 다시 새로운 동기력을 부여하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하십니다. 글을 보면은 나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짧은 달리기도 오랜 기간 쌓이면 꽤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된다는 것. 아무 미미하고 작은 것도 꾸준히 쌓기를 하다 보면 큰 의미가 되겠다 싶었다. 삶의 용기를 갖게 되었다. 라고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21년도에는 그 1km를 시작으로 한 달에 0.5km씩 거리를 늘리셨대요. 그러면 이제 6개월 뒤면 적어도 3km는 되겠는 걸 하면서 늘리셨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몇 미터를 뛰시냐? 2.8km. 1km에서 이제 2.8km까지 느신 거예요. 이게 요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2.8km를 뛴다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겨우 그거밖에 안 뛰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5km를 뛰려면 30분 동안 1초도 안 쉬고 뛰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리로 하면 별거 안 되는 것 같은데 3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뛴다 그러면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2.8km도 뛰려면은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발전을 하신 저는 이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이를 학교 등교시키고 나서 바로 공원으로 가서 트랙을 뛰고요. 삼성 헬스의 기록을 또 저장하고요. 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남편 카톡에 바로 공유하신대요. 그러면 남편이 최고라는 이모티콘을 하나 날려주거나 거리가 늘었다고 칭찬해주는 톡 한마디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부관계 좋은 관계를 이어지네요. 그래서 이게 또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고요. 카톡 공유와 동시에 인스타 계정 여기에도 계속 인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SNS에
자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기록 삼아 남기시는 거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달리기는요, 너무 유익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뇌의 가소성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남주님의 사례를 통해서 정말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1km? 아니 500m만 뛰어도 되죠. 아니, 안 뛰어도 돼요. 걷기만 하셔도 돼요. 아까 안 뛰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이게 지금까지 뛰는 얘기 했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일단 나가시면은 그냥 나가서 걷고만 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요. 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몸이 힘들면은 못 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고 나는 못 뛰겠어 그러지 마시고 일단 나가서 걷고라도 오시면은 어느 날 그렇게 돼요. 계속 걷다 보면은 한번 뛰어볼까? 그럼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달리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싱큐어 5기, 6기, 7기를 하시고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신 남주님의 사례를 공유해봤는데요.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게 해주신 그 남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분명 남주님의 이런 스토리가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분 사례를 저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배워도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로 인생을 바꾸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자세와 이런 삶의 태도를 저도 배워야 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면 내 삶의 어떤 롤모델 같이 삼아서 따라하기만 해도 그러면 우리 삶도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만약에 요약을 붙여보면은 그 작은 시도가 누적이 돼서 놀라는 순간이 발생되잖아요. 글쓰기도 아까 처음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글 쓴다 그러면 글 쓰나 보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6건이 되고 7건이 됐다고 하면은 와, 달리기도 처음에 뭐 0.5km, 1km 이렇게 뛴다고 하면은 뭐 뛸 수 있지. 나중에 42.195가 찍혔어. 그럼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부부관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관계로 확장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작은 것이 누적이 돼서 큰 일을 이룬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통분모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건강, 인간관계, 자아성찰.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게 아까 전에 다른 데도 이제 일파만파 영향을 끼친다 그러는데 정말 인생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칠 거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저는 이게 정석 루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